자, 안녕하십니까. 제 119조 성면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면은 아주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제2절 성면에 대한 조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려고 할 때 본제 단열재 성면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성면을 조사를 하고 폐기물로 반출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건축물이나 강조 표시할게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재의 종류, 위치, 보온재냐, 단열, 벽체냐, 그리고 면적은 몇 메다 제곱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일반 성면 조사가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기간 성면 조사입니다. 기간 성면 조사. 좀 강화된 겁니다. 기간 성면 조사. 일반 성면과 기간 성면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성면 조사 기간,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거죠. 그게 120조 성면 조사 기관이고요. 121조 성면 해체 작업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만 성면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성면의 해체 제거할 때 그때도 성면 유해하니까 복장 보호구를 갖추고 규정에 정한 대로 성면 해체 작업을 해야겠죠. 123조 작업 기준 준수하라. 성면 농도 기준을 준수하라. 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로자 8장, 9장, 10장 사람에 대해서 노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 집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어떻게 할까. 제1절 환경 개선. 자,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측정. 일반 사무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시로 샘플링해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브라브라 있습니다. 쭉 넘어옵니다. 그럼 이 작업 환경 측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또 내용이 있고요. 127조 신뢰성 평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신뢰성 평가. 128조 작업환경 전문 연기관 지정은 어떻게 받느냐. 휴게시설의 설치.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휴게실도 일정 규모 이상 갖춰야 되죠. 129조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자 먼저 볼까요?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특수임인데, 자, 일반 건강진단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사무직일 때는 2년에 1회, 일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렇게 세부 규정이 있고요. 자, 특수건강진단은 정의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곤호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어쩌고저쩌고. 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 배치 전 건강진단, 이런 내용이 있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 배치 전 건강진단. 다음 수시 건강진단이라는 건 또 뭐냐? 좀 말이 어려워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일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건강진단,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또 임시건강진단은 뭐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사를 받아봐라는 거죠.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32조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죠.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게 있어요.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8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6시까지. 이게 야간 근로예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결과는 고노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34조 결과 보고의 의무 다 고노부 장관에게 고노부령에 의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주에 통보해야 된다. 특수건강진단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다음에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무연구기관 지정 건강관리 카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요거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감염병,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감염병은 뭐 조치를 하면 뭐 치료 중이면 괜찮아요. 오케이. 조치 중이면 오케이. 다음에 조현병, 목류병이죠. 목류병. 그다음에 심장, 폐 이런 사람들 근로시키면 안 됩니다. 유해 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자, 하루가 이제 8시간 기준인데 6시간 근무입니다. 6시간. 그리고 일주일을 따졌을 때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34시간. 요걸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6시간, 34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격 등에 의한 지역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그 작업 특성상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필요한 작업에 뭐 자격, 면허, 경험이나 기능 가진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학조사.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역학조사. 자, 역학조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 요인,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거 역학조사. 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역학조사입니다. 근로자가 병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역학조사. 8장은 빨리 넘어갔고요.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산업안전지도사는 일반 자격증하고 좀 틀려서 면허 자격증입니다. 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뭐 있는 거죠. 잘 쓰면. 일단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 위험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지도 요게 42조에 보면 우리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44조에 공정안전 보고서 그런 내용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각종 계획서나 보고서 만드는 전문가죠. 보건지도사는 환경평가, 환경개선, 건강진단 이런 거고요. 지도사의 자격시험은 23년 현재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도사 등록 144조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한다. 지도사 등록 1차, 2차, 3차에 합격한 사람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지도사 사무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년마다 등록 갱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도사 합격을 하면 바로 연수교육을 또 가야 됩니다. 연수교육을 꽤 많이 오랫동안 받아요. 한 30일 정도.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만약에 지도사가 업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책임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있게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보험증권을 가입해야 돼요. 보험증권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금지행위 되어 있고요. 관계장부 등의 열람 신청, 자격되어야 안 된다. 등록 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다. 업무 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거 안 되죠. 자, 10장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감독관이죠. 근로감독관. 저도 예전에 근로감독관 시험을 쳤습니다만 이 사법권이 있습니다. 7급 공무원에 해당되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숫자가 적다 보니까 현장 점검 가거나 검사를 갈 때 산업안전공단에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를 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안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 기관에 가서 우리 검사가 압수수색 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고노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자, 보칙. 총 12장 중에 10장까지 했고요. 이제 11장 보칙, 12장 벌칙 있습니다. 11장에 어떤 보칙이 있냐. 158조 산재 예방 활동의 보조 지원 했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좀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고노부 장관이 보조 지원을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2호일 경우에는 취소다. 괘씸하니까. 자, 1, 2호를 보겠습니다. 거짓. 산업법은 거짓하는 걸 상당히 싫어요. 거짓. 그리고 폐업이나 파산. 폐업이나 파산할 경우는 당연하게 전부 취소해야 되죠. 일부라는 게 없죠. 거짓, 폐업, 파산. 보조지원 158조에 보조지원이 있지만 계속 이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그러니까 거짓이나
뭐 폐업 파산할 경우에는 전부 취소한다. 이런 게 뒷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영업정지의 요청 159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이게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현장 점검을 오면 과태료를 현장에서 바로 매겨버려요. PC를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 전장치 시설에 안전 표지판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만원 치고 건당 과징금을 매깁니다. 이제 플랜지에 볼트너트를 체결했는데 볼트에 나사산이 3개, 3산 이상 안 나와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5만원 이런 식으로 플랜지 볼트 하나당 때리는 거예요. 그럼 플랜지가 100개가 있다면 5만원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업장 점검 한번 나가면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1억 얼마든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160조 과징금 처분 있고요. 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 도급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는 거죠. 이건 10억이에요. 10억. 괘씸한 거죠. 162조 비밀유지. 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검토하는 자. 이런 정보를 보면 기업에 상당한 기밀사항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오픈하면 안 되죠.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됩니다. 163조 청문 및 처분 기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또 뭐 청문할 기회가 있는 거죠. 서류의 보존. 서류 보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3년입니다. 기본 서류는 3년. 3년이 표준이에요. 제2호의 경우는 2년이다. 이유가 뭔데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같은 거. 얘는 2년이고 나머지 3년. 자, 3년. 회의록은 2년. 자, 다음에 안전인증, 안전검사. 여기도 다 3년입니다. 기본이 3년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해야 될 건 뭐냐? 자율안전. 별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나 봐요. 2년. 그러니까 2년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 자율안전 서류 2년. 나머지는 다 3년. 성면은 또 따로 외웁니다. 일반 성면, 기관 성면. 메모를 좀 해볼까요? 자, 일반 성면, 기관 성면. 또 뭐가 있죠? 일반 성면, 기관 성면, 성면 해체가 있네요. 성면 해체. 일반 성면은 그냥 작업 종료되면 끝이에요. 작업 종료. 기관 성면은 3년. 3년 표준이니까 기관 성면이 표준이네요. 성면 해체는 30년. 자, 작업 종료되면 끝난다. 일반 성면은. 다시 볼게요. 일반 성면 조사는 건축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체 제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존하면 돼요. 일 끝나면 소리 없어도 됩니다. 기관 성면 조사는 그 내용을 3년. 그리고 성면 해체 제거업은 30년. 30년 보관한다. 종료 3년, 30년 이렇게 외웁니다. 165조 권한 등의 위임 위탁 쭉 넘어옵니다. 166조 수수료, 166조의 2 현장 실습.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벌칙. 벌칙은 이제 벌금인데 숫자를 잘 연관지어서 외워야 돼요. 뭐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뭐 경중에 따라서 이제 벌금을 세게 때릴 텐데 자기 나름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168조 보면 다행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5 숫자리 같이 나갑니다. 3311 그러니까
55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짜리 이하 찾아서 좀 외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안 외웠어요. 뭐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100점짜리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69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170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07조 2는 좀 약하네요. 500만 원 이하, 뭐 1년 이하 징역 이런 것도 있고요. 벌칙 계속 있습니다. 벌칙 양벌 규정, 174조 형벌과 수강 명령, 175 조금 약한 이제 과태료도 5천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쭉 내려오고요. 자, 부칙은 뭐 크게 공부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전체 다는 다 커버할 수 없는 거고 제가 훑어봤는데 각자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뭐 목적하시는 그 목표에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